양악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술 후 나는 코피. 웬만큼 꿀꺽꿀꺽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꿀꺽꿀꺽 멈춰야지, 이게 안 멈추면 나 뭐 이상한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괜찮느냐, 그리고 왜 생기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코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상악동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코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광대가 있고 이 안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안쪽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들이 어떤 입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 누워 있거나 환자분이 앉아 계시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그런 피나 이런 액들이 그게 이제 코피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뼈를 자르게 됐을 때 이 코 밑에 부분은 코에 점막들이 있어요. 수술할 때 이 점막들을 뼈에서부터 분리를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약하고 손상되기가 쉬운데, 거기에 이제 손상이 가게 되면 코 안쪽으로 또 출혈이 많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마취할 때 마취 튜브를 코로 넣는데 비중경 만곡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어딘가 코에 공간들이 좁은 데가 있을 텐데 마취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취 튜브 때문에도 역시 코피가 날 수가 있고, 가능하면 이런 비강 점막을 좀 덜 다치게 하고 마취할 때 튜브를 좀 조심히 넣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 중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코피는 사실 양악 수술하고 나서 코피가 난다는 것 자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코에서 피가 나는데 약간의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은 통상에 이제 시간이 흐르거나 자극을 많이 안 주고 이제 기다리게 되면은 나아지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상대적으로 큰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입 안을 보면은 입천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은 굉장히 큰데 재료들이 많네요. 플렉서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물처럼 혈관들이 왕창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팬티 고무줄, 너무 옛날 용어인가? 하여튼 두꺼운 그런 혈관들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쪽은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 지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큰 혈관들은 안 다치도록 뼈를 다듬어요. 특히 이제 여기 있는 혈관들인데, 코피가 안 멈추고 심하게 줄줄 나거나 하는 경우들은 추가로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피가 난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 묻어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막아야죠. 원장님이 코피 날 수 있댔어 라고 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많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더 나는 것 같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너무 둔해서 내가 피가 많이 난다 이렇게 모를 정도이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큼 꿀꺽꿀꺽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꿀꺽꿀꺽 멈춰야지, 이게 안 멈추면 나 뭐 이상한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면 대개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근데 이제 많이 나게 되면 반드시 수술했던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아까 혈관들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술자들은 압니다. 이분은 수술할 때 내가 어떤 혈관들, 어느 부분들 여기는 조심해서 했고, 수술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또는 회복할 때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살렸으면, 보존했으면 하는 혈관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기치 않게.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혈제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씀에도 뒤늦게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술 중에 술자가 압니다, 대부분. 바로 병원에 연락을 취하시고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꼭 환자분들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1번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코 풀지 말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코가 답답하고 뭔가 이제 좀 풀고 싶고,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세수하면서도 코 푹 푸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선을 다해서 지혈을 했음에도 지뢰밭처럼 여러 혈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은데, 이 자극들을 어쨌든 최소화해야 우리가 지혈한 대로 잘 아물 거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면은 그 다음에 코 푼다고 피날 일은 없을 텐데,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 동안에는 저는 반드시 코를 풀지 않도록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코를 좀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코에서 뭔가 답답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 면봉에 물을 적셔서 콧볼 한 안쪽 요 정도, 면봉에 좀 닿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에 고여있는 피딱지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은 청소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깊이 자극을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왜 비염 걸린 사람들 왜 소금 타가지고 이렇게 코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수술 직후는 저는 피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술 직후는 그게 이제 아까도 뭐 비슷한 상황이지만 아는 전문가들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무리해서 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피하도록 하고 있고, 근데 충분히 지혈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경우는 쓰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 스스로는 코라면 입구 정도, 그 이상의 것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양악 수술하고 나서 코피가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코피가 나는 이유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둔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조금 걱정되는 정도로 피가 나는 것 같다, 바로 병원을 오시고, 잘 모르실 때는 뭐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시는 게 좋으니까 평소에 할 수 있는 뭐 코 세정제나 이런 자극들도 일단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